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중소기업 804만 시대, 우리 경제의 두 축을 이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과 협력을 통해 성장할 때 한국 경제는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시대의 흐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가 새롭게 수립해 나가야 할 동반 성장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동반 성장위원회 이달곤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이달곤 위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9월 달에 7대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죠. 네.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시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협력 관계를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해온 일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산업 구조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지금 업무를 파악 중입니다.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예. 포지티브 섬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국내 대기업은 큰 회사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제품의 수준과 가격은 중소기업이 만들어내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의 질을 개선을 하려면은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회사와 협력하는 파트너사 간에는 일종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생태계가 취약해지면은 대기업이 발전할 수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반 성장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 국내에 1000대 정도의 대기업들은 이것의 필요성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그동안에 대기업을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있던 불합리한 점,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가 생태계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서 혁신적인 일들이 대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내는 일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금 14년 됐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졌느냐? 위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그 이전에 뭐 위원장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표를 뽑아가지고 지금 대기업의 성장 궤도 여기 매출일 수 있고 이익일 수 있고 고용률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핀업을 시킬 수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하고 중소기업이 가는 걸 보면은 그 시적인 지표로서는 거의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난 20년 정도에서 대중소기업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새롭게 바꿔가지고 조금 지표를 구체화해가지고 그냥 어느 회사가 몇 점이다, 뭐 우리나라 전체가 몇 점이다 이렇게보다는 더 또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느 업종에 있는 데는 스핀업을 얼마나 만들어서 벤처 회사를 얼마나 탄생시켰다. 어떤 회사는 기술 개발을 했는데 중소기업 기술이 얼마나 축적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식으로 약간 분해를 하면서 지표를 구체화할까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뭐 행정학자이시기도 하지만 거의 뭐 협상의 달인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계셔서 하여튼 지금까지도 뭐 잘 해왔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위원장님이 계셔서 좀 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꼭 지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동반위가 이제 1.0 시대를 마치고 2.0 시대로 이제 나아가겠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과 관련을 맺는 중소상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산업 구조에 따라서 업무를 좀 더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여태까지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반 성장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종의 전용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을 지정해가 운영을 합니다. 그럼 지정해가 운영한 것이 과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예.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동반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는 지방도 들어오고 농산 어촌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범위를 넓히는 이 업종 간에 동질 업종이 아니고 이 업종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해결 예. 이런 문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이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동반 성장 정책과 신동반 성장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예. 주셨지만 조금 더 차이점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이제 새롭게 나오는 산업 분야를 포함을 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뭐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동종 업종만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면 건설 업종만 이렇게 따지는데 예. 건설업 하층기업 중에서 다른 업종에 또 납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업종 간에도 우리가 동반 성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출산 문제라든지 농산 어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협업을 해가지고 지방의 공동화를 막고 지체 늦출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점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 부분하고 어떤 협업 부분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새롭게 내년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 이미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아, 네네. 이미 하고 얼마 전에 울산하고 했습니다만 울산에 가면 대기업도 있고 울산에 아주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럼 울산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분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면은 저희들은 가가지고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울산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주도하고 하는 거는 제주도에서 특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특산물을 대부분 대기업들은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 식품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해가 있는 여러 가지 뿌리 기업들, 향토 기업들이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저희들의 활동입니다. 자, 요번에 좀 조금 이제 질문을 좀 달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좀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두고 좀 갈등이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동반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가면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소점주 음식점 하는 사람들과의 대기업과의 관계, 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여쪽을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 이렇게 복잡한 관계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앱을 이용하는 거,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민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저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대리운전도 상당히 유선으로 됩니다만은 앱으로 또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오픈 마켓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미 시험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이미 동반지수 평가의 시범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그리고 네이버는 저희들 위원회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성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예. 두 번째 이제 배달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근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일종의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인 너찌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좋은 안을 권고를 해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대리운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심 사안은 아닌데 예. 업계에서 만일 바란다면은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만일 생긴다면은 저희들도 가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 동반지수 평가를 받게 되면 예.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하고의 관계라 이런 부분도 네. 사실 좀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예. 있어서 그러니까 의무상은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 의무상은 아닌데 뭐 일정 규모의 매출이 되고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은 좀 동반지수 예. 평가를 받게끔 예. 하는 게 목표겠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242개, 네. 250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큰 기업 250개는 저희들 동반 성장 평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은 분야를 17개 분야로 나눕니다. 예. 아주 세분화합니다. 그렇게 복지를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근데 대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안에는 또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일일이 다 이제 평가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협력하는 파트너사가 뭐 수만 개가 있죠. 수십만 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예. 그중에서 13,000개 정도를 접촉을 합니다. 13,000개 정도 접촉을 해가지고 그 대기업에서는 이 문제를 진짜로 잘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개선됐다고 보느냐 관계가. 이걸 묻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한 것을 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것을 반 해가 지표를 더합니다. 예. 더 해가지고 A라는 기업은 올해 몇 점이다. 그래서 최우수다. 어느 그룹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 공표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기업으로서는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자산도 자산입니다만은 이미지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세하고 오래 걸리는 관계입니다만은 이 순환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동반 성장 지수 중에 17개 항목을 조금 이제 개편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게 아마 그 12월 10일 날 예. 최종 확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예. 특별하게 좀 조정된 부분이 좀 있나요? 그 17개 분야가 아주 뭐 아까 말씀드린 좀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예. 중소기업의 복지를 개선해 주느냐, 예. 공정한 거래를 하느냐, 납품 대금을 제때 주느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밑에 또 하위 지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비중을 위원회를 통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 업계에 맞게끔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인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온누리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 중요하다 하면 그 항목을 세부 지표로서 넣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주면은 지표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미시적인 변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왜 중소기업들하고의 상생 프로그램 예.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보겠다. 예, 뭐 이런 그거는 것도 좀 어떻게 있었던 것 하느냐면은 같은데. 예. 저희들 재단하고 직접 관계를 하지 않고 예. 대기업이 자기들 협력사를 모아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제3자로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서로 약속한 것이 공공성을 띠면서 준수가 되게끔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들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자기네 중소기업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돈을 얼마나 앞으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청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 하나하나를 보면은 저희들 위원회가 하는 것이 분명히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약속을 만들고 이 원활하게 서로 협력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보죠. 중소기업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예. 도움이 됩니까? 예. 어떻게 예. 도움이 됩니까? 예.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예. 뭐 대기업들도 조금 이게 힘에 부치지만 중소기업이야 뭐 예.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동반성장위원회가 좀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예, 저희들이 뭐 본령은 아닌데 예. 그러나 이제 대기업들은 뭐 나름대로 유럽 지역의 ESG 이 중점이 흐르는 걸 파악하고 있고 예. 뭐 미주 지역도 파악하고 있고 쉬운데 중소기업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견기업도요. 사실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예. 제가 그 컨설팅을 하고 교육도 하고 포럼을 운영합니다. 예. 운영을 하면 수백 명이 옵니다.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 포럼에 참가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ESG를 만들어서 대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자기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뭐 그 지표를 뭐 강요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ESG를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 지금 다 준수하고 하기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그런 현실도 다 참고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동반성장 그러면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업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얘기했는데, 자, 이게 이제 점차 지자체로 이제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요즘 뭐 아주 이게 그 핫플레이스인데 그 서울에 이제 경동시장 안에 그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그거 아시구나. 예. 그 동반이가 이제 참여를 해서 예. 지금 아주 핫플레이스를 뜨고 있는데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들도 그렇고 기업들하고의 연관관계가 지금 꽤 한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저희들 이제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화적이고 젊은 사람이 오는 스타벅스하고 그 전통 재래시장하고 스타벅스는 자기가 전통 재래시장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성원으로 생각하게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문화 행사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스타벅스 많이 가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걸 잘 선정함에 따라서 전통시장의 활기를 이제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전통 상가골목에 가가지고 그 상점들의 지도라든지 그 전통시장하면 어디에 어느 상점이 있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럼 카카오 앱 들어가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이들 친화적이고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전통시장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갖게 만들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170여 명의 전문 요원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꼭 전자와 관련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가가지고 자기들이 흔히 도와줄 수 있는 분야를 찾습니다. 예를 들었으면 기와를 굽는 공장에 가면은 기와를 굽는 데 있어서 열을 가하는 온도 시간이라든지 압력을 주는 거 이거 크게가 수동과 노하우로 사거든요. 이걸 과학화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 공장에서 상당히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자기 회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전통적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동시장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게 돼서 좀 핫플레이스 떴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일부 또 수익금은 그 뭐 이렇게 낡은 시설을 좀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간판을 개선한다든지 뭐 저 바닥에 습기가 많이 끼입니다. 예를 어시장 입구라도 있는데 그런 바닥을 정리한다든지 배수로를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에 있어서의 화재 중에서 이 누전이라든지 전기 이 합선 혹은 과잉 이용을 해가지고 과부하를 걸려서 나오는 거 이런 분야를 정부하고 협의하고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소규모로만 한번 사업을 시행해볼까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상하고 왜 그 또 이렇게 제주도하고의 또 그런 상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특산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 안에서 나오는 산물을 도의 기관에서 공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를 공유를 합니다. 대상하고. 대상도 가서 봐가지고 아 이것도 우리 브랜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왔다. 그러면 이제 품질에 대한 보증이 소비자한테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제품 개발도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소비자를 만족시키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 생산업자로서는 큰 말하자면 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예. 뭐 전담 부서를 준다든지 예. 전담 인력을 준다든지 예. 굉장히 이렇게 이미 저희들이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시도나 큰 시에는 이 동반 성장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 직원은 저희들하고 항시 저희들 포럼도 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소생산업자하고 예. 서울에 있는 대기업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하자면 협력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고 있는 거죠. 서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은 저는 1차 산업 분야에서도 대기업하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저희들 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예. 판로를 뭐 마련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기회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공식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걸 이제 5글자로 예. 좀 요약을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에게 협상이란? 인생 필독서. 인생 필독서. 예. 그 이유가? 협상만 잘하면요. 예. 우선 그 파트너 그 연애하는 대상이든 가족이든 네.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네.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예. 그죠? 예. 그리고 사실 협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인권과 민권이 아주 이제 다 보호받는 사회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는 자기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주고받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 필독서 혹은 네. 인생 참고서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의 달인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되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예. 또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예. 또는 지자체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협상 상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중재 기관입니다. 중재를 하는 사회적 공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대합실과 같은 데입니다. 그게 무슨 고민이라든지 기업 거래 관계에서나 생산물을 파는 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저희들을 노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부합이 되면은 저희들은 도우러 나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도울 준비가 돼 있는 직원들이 다 도울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기관이고 조금 더 이제 엄격한 분야에 가면은 그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남편이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실 중간에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비용은 대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촌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반 성장의 구심점으로 우리 경제가 걷는 꽃길에 늘 동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반성장위원회 화이팅!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